오늘 리뷰할 드라마는 TVN 드라마 프로보노입니다. 주인공은 정경호 배우가 맡았고요. 드라마상에서는 강다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다잇은 고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부장판사 자리까지 올라간 상당히 능력 있는 판사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출근한 강다잇은 법원 앞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JS그룹 회장의 재판이 있는 날이거든요. 강다잇은 부패 전담부라고 해서 부패한 국회의원이나 재벌 같은 권력자들의 사건을 판결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권력자들을 판결하는 만큼 언론은 항상 그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다잇에겐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자들을 지나서 법원으로 출근을 하고요. 출입구 앞에 있는 경비 아저씨와 대화를 나눕니다. 무릎 안 좋으시다면서요. 저 밑에 정육점에 사골 결제해놨으니까 꼭 찾아다 드세요. 이렇게 경비원의 무릎까지 신경 쓸 정도로 강다잇은 굉장히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여직원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병원비를 결제해주기도 하고요. 다른 직원의 사소한 일을 돕기도 합니다. 잘생긴 외모, 좋은 직업, 착한 인성, 그는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요. 단 한 가지 흠 아닌 흠이 있다면 다른 판사들과 달리 강다잇은 고졸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JS그룹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JS그룹 회장은 그렇게 긴장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면 판사 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그 변호사도 제가 다 미리 말해놨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장을 안심시켜요. 회장이 받은 혐의는 횡령,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었는데요. 변호인 측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며 강다잇 판사에게 재판 연기 신청을 합니다. 다른 판사들 같았으면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겠지만 강다잇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JS그룹 회장에게 1심 판결을 내리는데요. 징역 10년 및 벌금 700억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판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래가 없을 정도로 재벌에게 내려진 중형이었는데요. 이 사실은 순식간에 언론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이다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강다잇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강다잇은 일약 국민판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엄청난 판결을 내리고 사무실로 돌아온 강다잇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바로 SNS였습니다. 늘어난 팔로우 수를 보면서 좋아하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JS그룹 회장한테 철퇴를 내린 게 정의감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본인 욕심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법원 직원들한테도 잘해준다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강다잇은 대법관이 되는 걸 꿈꾸고 있었는데 고졸 출신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관이 되려면 선배들의 추천을 받아야 했거든요. 연줄이 없었던 강다잇은 당연히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강다잇은 생각합니다. 위에서 나를 끌어주지 못하면 밑에서 밀게 만들자라고요. 그때부터 강다잇은 법원 모든 직원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한 거고요. 이번에 국민판사가 되면서 대법관이 될 명분을 만든 겁니다.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잘해주는 판사가 국민판사가 됐다? 그러면 대법관으로 안 밀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 노조 측에서 강다잇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투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강다잇은 선배들이 있는 술자리에 불려가는데요. 쓴소리를 좀 듣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있는 판사들은 대부분 정계와 유착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강다잇은 성골 출신도 아니고 고졸 출신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인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 하는 말이 이 판결은 말도 안 된다. 이래서 출신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갈구는데 이 말을 들은 강다잇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테이블에 대가리를 박습니다. 얼마나 세게 박냐면 이마에 피가 날 정도로 박아요. 강다잇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선배들도 좀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1심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강다잇이 얼마나 사람을 다루는 처세에 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고요. 평소처럼 법원에 출근한 강다잇은 처음 보는 여직원을 발견합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기쁨, 소주연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박기쁨이 바닥에 서류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를 강다잇이 발견하고 도와줍니다. 처음 출근하시나 봐요. 아유, 복사할 서류가 많죠? 이러면서 박기쁨 대신에 복사를 해주는데 그러다가 박기쁨 옷에 있는 변호사 배지를 발견합니다. 배지를 발견한 강다잇은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아, 변호사였어요? 뭐야, 투표권도 없으면서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돌변합니다. 거의 뭐 지킬 앤 하이드예요. 법원 노조와 관련 없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돌변한 강다잇을 보고 박기쁨은 어이없어 하고요. 서로에게 독서를 좀 내뱉다가 각자의 길로 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요. 강다잇은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그 문자 내용은 바로 법원 노조 추천으로 대법관
대법관 후보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강다잇은 신나서 오케이라고 소리칩니다. 후보자에 선정된 것뿐이지만 이미 국민판사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대법관은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면서 강다잇은 강가에 심어져 있는 살구나무 앞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여준 강다잇의 모습은 계산적이고 얍삽하고 그리고 이득이 되는 대로만 움직이는 가벼운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면, 살구나무 앞에 있는 강다잇은 처음으로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앞에 있는 이유는 과거로 거슬러 가는데요. 어린 시절 강다잇은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잇을 키우기 위해 인쇄소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기에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 엄마가 좋아했던 음식이 바로 살구였어요. 그것도 아주 신 살구요. 어린 다잇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엄마, 왜 시기만 한 살구가 좋아?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대답합니다. 산다는 게 달기보다는 쉬고 쓰고 그런 거거든. 어른이 되면 알게 돼 라고요. 그날 이후 다잇은 종종 엄마가 좋아하는 살구를 사서 집으로 귀가했는데요. 평소처럼 살구를 사서 집에 돌아간 어느 날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합니다. 지병이 있으셨나봐요.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두 가지 유언을 하는데, 첫 번째 유언은 나를 화장해서 강물에 뿌려줘라.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은 돌아보지 말고 출세해라. 갈 수 있는 끝까지 꼭 가 였습니다. 이때부터 강다잇은 자신이 생각한 출세의 끝, 대법관이 되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했던 거고요. 그 목표는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하지만 강다잇은 몰랐습니다. 그 한 걸음이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사실을요. 법원으로 돌아온 강다잇은 여직원을 통해서 한 장의 쪽지를 받는데, 쪽지에 초등학교 동창의 전화번호가 써져 있는 거예요. 30년 정도 못 본 친구인데 초등학교 때는 친했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동창에게 전화를 걸고 만나게 됩니다. 친구와 재회한 강다잇은 소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인을 해주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때 첫사랑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즐겁게 술을 먹다 보니까 만취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친구가 대리를 불러줘서 집까지는 무사히 옵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강다잇이 짐을 꺼내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에 사과 박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이 설마 하고 사과 박스를 열어보니까 역시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12억이나요. 일단 어제 만난 친구가 의심스러워서 그 친구를 카톡으로 슬쩍 떠보는데요. 그 친구는 전혀 모르는 눈치예요. 대법관까지 한 걸음 남은 강다잇은 안절부절합니다. 왜냐면 이걸 경찰에 신고하면 논란이 생겨서 대법관에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기 위해 법원장 신중석을 찾아갑니다. 법원장 신중석은 이문식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신중석을 찾아가서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신중석은 야, 이거 경찰에 알리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네가 국민판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걸로 논란이 되면 법원뿐만 아니라 널 임명한 나한테까지도 피해가 온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는데 강다잇이 아이디어를 내요. 뭐냐면 트렁크에 있던 돈을 익명으로 해서 법원에 기부하자는 거예요. 자기 트렁크에 돈이 실려는 있었지만 그 돈에 출처도 없고, 그리고 뇌물이라면 원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으니 기부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신중석은 조금 찝찝해하기는 하지만 일단 강다잇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그렇게 12억 원은 익명의 이름으로 법원에 기부가 됐고요. 이 사실이 기사로 퍼지게 됩니다. 강다잇의 판결에 감동한 익명의 기부자가 12억 원을 법원에 기부했다 라고요. 기사를 보면서 강다잇이 흡족해하고 있는데 신중석에게 호출이 와요. 그래서 달려갔는데 강다잇을 보자마자 신중석이 따귀를 때립니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라고 말하면서요. 알고 봤더니 강다잇이 돈을 받는 장면이 다른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혀있던 거예요. 동영상을 보니까 틀림없이 강다잇이고요. 돈을 준 사람은 같이 술을 마셨던 초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게 강다잇은 필름이 안 끊겼었거든요. 하지만 동영상 속의 남자는 확실히 강다잇이에요. 술도 취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강다잇이 이 동영상을 전문가한테 가져가서 분석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조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은 조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차에 실어놓은 남자는 사실 강다잇의 동창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남자는 사기 전과자에다가 지금도 사기죄로 쫓기고 있는 수배범인데 동창인 척 강다잇에게 접근했었던 거예요. 강다잇은 30년 만에
만에 만난 친구니까 다른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거죠. 그렇게 강다잇의 대법관의 꿈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신중석은 강다잇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덮어줄 테니까 사표를 내고 나갈지. 말이 선택권이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어쩔 수 없이 강다잇은 사표를 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강다잇이 사표를 내고 나가면 당연히 변호사를 할 게 뻔하잖아요. 근데 변호사 협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변호사 등록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직을 하고 나가도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 강다잇은 짐을 싸서 나오게 되는데요. 강다잇은 이미 밑바닥에서부터 판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조건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 대법관이 될 거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법원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강다잇이랑 예전에 알고 지냈던 오정인이라는 사람의 전화입니다. 오정인은 OM 파트너스라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어요. OM 파트너스는 현실로 말하면 김앤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로펌이죠. 거기에서 대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오정인이 찾아와서 강다잇을 스카우트합니다. 그리고 오정인의 아버지가 변호사 협회장이기 때문에 취직만 하면 변호사 등록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강다잇에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솔직히 나쁜 기회는 아니죠. 현실로 치면 김앤장이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정인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강다잇은 부장판사 출신이니까 대표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좋은 자리를 기대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기대와 달리 프로보노 팀으로 가게 됩니다. 프로보노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야기하고요. 이곳에는 공익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공익 변호사가 뭐냐면 수임료를 받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보노 팀은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팀이 아니라 사실상 적자만 남기는 팀이죠. 그렇게 강다잇은 프로보노 팀에 가게 되는데 사무실 상황이 열악합니다. 사무실에 빚도 잘 안 들어오고요. 팀원은 총 4명인데 첫인상이 전부 다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팀원 중에는 낯익은 얼굴이 섞여 있었는데요. 예전에 만났던 박기쁨 변호사도 여기서 공익 변호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다잇을 본 박기쁨 변호사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때 그 싸가지? 이렇게요. 강다잇이 처음으로 받게 된 업무는요. 바로 강아지 관련 소송이었습니다. 강다잇이 지금까지 했던 재판들은 국회의원이나 재벌 같은 거물들을 상대하는 재판이었는데 프로보노 팀에 오면서 강아지 관련 소송을 하라고 하니까 강다잇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이곳으로 스카우트해온 오정인을 찾아갑니다. 오정인을 찾아가서 프로보노 팀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요. 알고 보니까 이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공익활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하는 거죠. 근데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공익활동을 대신해주는 팀으로 프로보노 팀을 만든 거예요. 일종의 예비군을 대신 가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곳에 강다잇을 스카우트해온 이유도 밝혀지는데요. 오정인은 OM 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지만 입지가 그렇게 튼튼한 상황이 아닙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정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정인이 만든 프로보노 팀이 소송에서 계속 지게 되면 오정인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대표 변호사 자리도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인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능력이 뛰어난 강다잇을 영입한 겁니다. 이미 사정을 이해하고 있던 강다잇은 오정인에게 딜을 합니다. 프로보노 팀의 승률이 지금 20%인데 내가 1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서 승률을 50%까지 올려주겠다. 대신에 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날 대법관 후보로 만들어줘라 라고 말해요. 1화에서 나온 것처럼 강다잇은 아직도 대법관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정인은 승률 50%면 너무 헐값 아닌가? 프로보노 팀 승률을 70%까지 올려준다면 그땐 내가 한번 노력해볼게 라고 말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프로보노 팀은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팀이잖아요. 그럼 프로보노 팀에 의뢰하는 의뢰인들은 대부분 변호사 수임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약자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소송을 진행했을 때 승소 확률이 70%가 넘어간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강다잇은 오정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고졸 출신이었던 강다잇이 대법관이 된다는 건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강다희 씨 맡은 강아지 소송은요, 더 이상 가벼운 소송이 아닙니다. 강다희 입장에서는 대법관이 걸린 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소송 이야기를 들었을 때랑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굉장히 비장해요. 어쨌든 이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사건은 약 1년 반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1년 반 전에 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기견 보호센터 직원이 강가에 버려진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구하게 됩니다. 작은 강아지가 아니라 당시에도 성견이었는데요. 보통 큰 개들은 유기견 보호센터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입양자를 찾지 못하면 안락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한 개가 안락사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서둘러 입양할 사람을 구해요. 다행히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노 부부가 골든 리트리버를 입양하기로 하고요.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노 부부는 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요. 별탈 없이 1년 반 정도가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에는 딱히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바로 별이의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죠. 별이의 진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유기견 보호센터 직원인 소연을 강아지 도둑으로 신고하게 되고요. 결국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재판에 가기 전에 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강다잇을 대동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조사를 받던 중 신고자가 찾아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사모님인데 경찰서에 오자마자 소연의 따귀를 때립니다. 아무리 신고자라고 해도 경찰서에서 폭력을 행사한다? 대충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우명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검사가 등장합니다. 우명훈 검사는 학시 아저씨로 유명한 최대훈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경찰서에 같이 온 우명훈 검사는 대검 중수부 출신의 유명한 검사였고요. 강다잇과는 과거 라이벌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명훈 검사를 발견한 강다잇은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챕니다. 왜냐하면 대검 중수부 출신의 검사가 이런 강아지 도난 사건에 배정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알고 봤더니 신고자의 아버지가 검사장 출신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검사장 이후에 지금은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자의 딸이죠. 일단 그 부잣집 사모님은 강아지를 도둑 맞았다고 경찰에게 주장하고 있고요. 강다잇은 당연히 무죄를 주장합니다. 왜냐면 강아지를 처음 구조할 당시에 강아지 목에는 목걸이가 없었거든요. 주인을 표시하는 목걸이가 없었으니 이거는 정상적인 유기견 구조 활동이라는 거죠.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니까 이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고요. 재판 날짜가 잡힌 지 얼마 안 돼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냐면 처음 강아지를 구조할 당시에 원래 강아지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소연이 그 목걸이를 빼서 한강에 버리는 걸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가 나온 거죠. 강다잇이 무죄를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강아지 목에 목걸이가 없었다는 거였는데 정말로 소연이 강아지 목걸이를 빼서 버린 거라면 이건 변호 하나마나 유죄잖아요. 그럼 당연히 당황할 만도 한데 강다잇은 의외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면 우명훈 검사의 특기가 바로 가짜 증거를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실제로 우명훈 검사는 만만한 전과자 한 명을 찾아가서 협박합니다. 다시 빵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가짜 증언을 하라고요. 목격자를 조작한 거죠. 어쨌든 목격자가 조작이 됐던 아니던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니까 프로보노 팀은 소연을 찾아가고요. 소연에게 목격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말을 들은 소연은 저는 목걸이를 버린 적이 없어요. 목걸이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라고 부인을 하는데 소연을 빤히 지켜보던 강다잇이 그럼 목걸이를 한강 말고 어디다 버렸어요? 라고 말해요. 뭐냐면 목걸이를 버렸냐고 물어봤을 때에는 소연이 심각하게 부정을 했었는데 목격자가 한강에 버린 걸 봤다는데요? 라고 하니까 표정이 바뀌면서 안심했거든요. 실제로 소연은 강아지가 차고 있던 목걸이를 버렸고요. 목걸이를 버린 장소는 한강이 아니라 성북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목걸이를 버리는 걸 봤대요 라고 했을 땐 소연이 겁을 먹었었는데 한강에 버린 걸 봤대요 까지 듣고 나서 아 이거 가짜 목격자구나 라고 생각해서 안심을 했던 거죠. 어쨌거나 소연이 목걸이를 버린 건 사실이니까 이제 검사 측이 내세운 증인이 가짜던 아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다잇이 추궁을 합니다. 왜 목걸이가 있는 강아지를 주인을 안 찾아주고 유기견으로 만들어서 구조했냐 라고요. 이 말을 들은 소연은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아지가 강에서 발견됐을 당시에 차고 있었던 목걸이가 그냥 목걸이가 아니라 지진 방지 목걸이였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짖으면 목에서 전기 충격이
세우는 그런 목걸이 있잖아요. 그 목걸이를 강아지가 차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시중에 파는 지진방지 목걸이도 아니고 불법 개조가 된 목걸이였다는 거예요. 전압을 세게 올려놓은 거죠. 얼마나 전압을 세게 올려놨냐면 강아지 목에 빨갛게 상처가 날 정도였어요. 이를 발견한 소연은 이 강아지를 주인을 찾아줘봤자 학대당할 게 뻔하니까 목걸이를 버리고 유기견으로 데리고 와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줬던 거죠. 이야기를 들은 강다잇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인은 찾아주셨어야죠 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데 소연이 비슷한 목걸이를 가져와서 강다잇한테 차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다잇은 아이 뭐 강아지 목걸이가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 하면서 지진방지 목걸이를 차고 소리를 질러보는데 전기 충격으로 오는 고통이 강아지가 견딜 만한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강다잇은 아차 싶은 거죠. 그리고 강아지 이름이 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별이는 강아지를 입양한 노부부의 손녀 이름이었습니다. 노부부는 예전에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도 사고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그때 찾아온 게 바로 이 강아지였고 이 강아지를 보고 손녀가 떠오른 노부부는 강아지에게 손녀와 똑같은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손녀라고 생각하고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전 주인에게 빼앗긴다면 노부부 입장에서는 손녀를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처음에 강다잇은 재판을 포기할 것을 추천했지만 사정을 듣고 나서는 이번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미 우명훈 검사가 비겁한 방법으로 선공을 했기 때문에 강다잇 역시 전공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해요. 그래서 별이의 전 주인이 별이를 학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로 하고 그 집에 잠입하기로 합니다. 그 집 딸이 초등학생인데 과외 선생님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프로보노팀 유난히 변호사를 과외 선생님으로 위장시켜서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유난히 변호사는 제가 설명한 적은 없지만 이름처럼 좀 유난인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유난히 변호사가 과외 선생님인 척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집 사모님이나 사모님 딸이나 인성이 개차반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딸은 뱀 모양 장난감 같은 걸 주방에 숨겨서 가사도우미 아줌마를 괴롭힙니다. 아줌마는 놀라서 그릇을 깨트리고요. 그 모습을 본 그 집 사모님은 그릇을 깨트렸다며 가사도우미 아줌마를 해고시킵니다. 억울하게 해고가 된 거죠. 이 모습을 본 유난히 변호사는 저 가사도우미 아줌마를 증인으로 세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사도우미 아줌마는 이 집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이니까 분명히 강아지를 학대하는 장면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머니는 잃을 것이 없는 거죠. 이미 해고를 당했으니까.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시작이 됐고요. 검사 측에는 우명훈 검사가 자리했고 변호사 측에는 강다잇과 박기쁨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우선 검사 측에서는 목걸이 버리는 걸 봤다는 증인을 내세웠잖아요. 강다잇은 이 점은 인정을 합니다. 목걸이를 버린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목걸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변론하겠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증인을 신청하고요. 계획대로 그 집에서 해고가 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증인으로 채택됩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말하길 일단 강아지를 키우게 된 계기는 그 집 사모님의 딸아이 때문이었다고 해요. 사모님 딸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가 강아지 키우는 걸 보고 부러우니까 사모님한테 떼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입양하게 됐는데 강아지가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딸의 관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모님 역시 점점 강아지가 귀찮아졌습니다. 그때부터 강아지를 학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료값이 많이 든다며 사료를 반만 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특히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강아지를 많이 구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목걸이를 사와서 강아지한테 채우니까 그날 이후로 강아지가 짖는 걸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 강아지를 찾은 이유 역시 딸아이 때문이었는데요. 그 집 딸아이가 우연히 노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게 됐는데 자기네 집 강아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 강아지가 남의 집에 있으니까 또다시 사모님한테 떼를 쓰기 시작한 거죠. 강아지를 찾아오라고. 그 결과 지금 이렇게 재판까지 하게 된 겁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증언을 들어보면 명확하게 학대 정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기쁨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목걸이를 빼서 버린 이유는 강아지를 훔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대받는 강아지를 안전하게 긴급 피난 조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국민참여재판이니까 배심원 쪽도 박기쁨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명훈 검사가 반박을 시작하는데요. 일단 증인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언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증인은 얼마 전에 사모님한테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앙심을 품은
참고 있는 상태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사모님의 진주 목걸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작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아줌마가 진짜로 사모님의 진주 목걸이를 훔쳐갔습니다. 왜 그랬냐고 우명훈 검사가 압박을 하니까 퇴직금을 못 받아서 그랬대요. 환장하죠. 이 말을 들은 배심원들은 또다시 웅성웅성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변호인 측이 내세운 증인이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다시 검사 쪽으로 오기 시작하고요. 여기에서 우명훈 검사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날립니다. 지금 현재 헌법으로 봤을 때 반려견은 생물이 아니라 재산, 즉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변호인 측 말대로 긴급 피난 조치를 하려면 물건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반려견은 물건이기 때문에 긴급 피난 조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행위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남의 반려견을 죽여도 재물손괴죄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명훈 검사가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변호인 측은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요. 강다잇은 우명훈 검사가 한 모든 반박을 인정합니다. 반려견이 물건이라는 것도 인정해요. 그리고 판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소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요.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고요. 고소인, 즉 그 부잣집 사모님은 증인석에 서게 됩니다. 사모님이 증인석에 서 있으니까 강다잇은 증거물을 법정으로 들여오겠다고 말해요. 다들 무슨 증거지? 하고 갸우뚱하고 있는데 별이가 법정으로 들어옵니다. 검사 측에서 반려견은 물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강다잇이 반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별이를 법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별이 목에는 예전에 사모님이 채워놨던 지진방지 목걸이가 똑같이 채워져 있어요. 이거는 진짜는 아니고요. 프로보노 팀에서 손재주 좋은 변호사가 있는데 그 변호사가 모양만 똑같이 만든 겁니다. 물론 사모님은 가짜인지 모르죠. 아무튼 그 상태에서 강다잇이 일부러 별이 목 쪽을 가리키면서 물어봅니다. 증인, 이 강아지가 키우던 강아지가 맞습니까? 골든 리트리버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착각한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 말을 들은 사모님은 선뜻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강아지 목걸이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대 증거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자기 강아지라고 인정하면 학대도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대답을 고민합니다. 이때 강다잇이 물통을 증인석에 내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이 강아지의 주인이 맞습니까? 착각한 거 아닐까요? 이번에도 사모님은 대답을 고민하고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휴정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약 10분 뒤에 사모님은 돌아오고요.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이번에도 강다잇이 질문합니다. 사모님, 이 강아지를 잘 보십시오. 이 학대받은 강아지가 사모님의 강아지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놀랍게도 사모님은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가 아니에요. 제 개는 더 고급스러워요. 라고 말하며 자기 강아지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강아지 절도죄로 입건됐던 소연은 무죄 판결을 받고요. 강다잇의 프로보노 첫 재판은 승소로 마무리가 됩니다. 비하인드가 살짝 있는데요. 아까 강다잇이 사모님한테 질문을 할 때 물통을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사실 물통엔 쪽지가 써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보세요 라는 내용의 쪽지요. 쪽지를 본 사모님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휴정을 하고 밖에 나가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받은 검사장 출신의 국회의원 아빠는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왜냐면 자기 딸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재선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선거가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강다잇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강다잇은 강아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나서 사모님 아빠한테 협박 전화를 합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자기가 지게 되면 딸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증거를 언론에 풀겠다고요. 결국 강다잇이 꾸민 대로 재판장에 돌아온 사모님은 강아지를 착각했다고 진술을 하고요. 그렇게 재판이 무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판 과정을 오정인이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본 오정인은 만족하는 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고요. 의문의 남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몸을 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의문의 남자, 차를 가지고 온 남자는 바로 유재범이었어요. 유재범이 누구냐면 1화에서 강다잇 트렁크에 12억을 넣었던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강다잇을 판사에서 쫓겨나게 만든 남자가 오정인과 같은 차를 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과연 오정인은 악당일까요? 아닐까요? 프로보노 2화 리뷰 끝.